조선 침략 전쟁 실패의 원인이 뭐냐? 세 가지를 들었어요. 세 가지. 첫째, 조선에서 의병 봉기가 일어날 줄 몰랐다. 일본은요, 의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는 딱 위에 한번 망하면은 다 손들어 버려요. 거기는 그러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뭐 목숨 바치질 않아요. 목숨 바치 싸우다가도 딱 우가 바뀌면은 그냥 그 여러분 국화 칼 봐보세요. 국화 칼. 그 베네딕트 그 박사가 조사해 보면은 미국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은 그 태평양의 어느 섬 같은 데 보면은 막 끝까지 저항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본 일산 포로를 갖다 데려놓고 도대체 이놈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를 얼마나 분석해 봤겠어요. 그런데 포로로 와가지고 그렇게 고분고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그 점령하려면 목숨 내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병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적은 수군의 우세를 몰랐다. 조선 수군. 이게 뭐냐면 아까 장보고 때부터 이미 이쪽이 조선술, 항해술 이런 게 발달됐다 했잖아요. 이게 다 이어져 왔거든요. 고려 때 다. 이게 다른 병사보다는 수군은 세습제예요. 세습제. 왜? 물때를 알고 이런 걸 알려면은 이게 다 전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싸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그러면 임진의병만 그렇습니까? 한마의병 자료가 나와 있어요. 한마의병. 이게 뭐냐면은 이거 1913년에 일본 조선주차군사령부에서 조선 폭도 토벌지예요. 토벌지. 토벌지에 뭐라고 나왔냐? 1908년하고 1909년을 비교했어요. 자, 그때는 8도입니다. 8도.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있는 8도. 8도의 비중을 보면은 전남이 교전 횟수 처음에 13%, 그 다음에 참가한 그 의병 수 12.7%, 그 다음에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누계가 뭐냐면 25%예요. 25%. 1909년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47%, 60%입니다. 다른 데는 이미 1900년, 9년까지 지나면은 아예 의병이 다 어디 없는데 여기만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이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조선 의병은 세월이 가면서 더욱더 교묘함이 크게 달하고 첩보구무 및 경계법 등은 놀랄 만큼 진보되고 행동도 민첩하여 토벌대를 우롱하고 있다. 또 호남 주민들은, 호남 이의병들은 청일 러일 전쟁에서 일본군을 접해 본 적이 없어서 일본군의 진가를 모르고 임진왜란을 해상하면서 일본인을 멸시하는 풍조에 젖어 있다. 과연 언제 완전히 평정될지 의심스럽다라고 자기들이 써놨어요. 이게 뭐 때문이냐면 호남 의병 때문에, 한말 의병 때문에 그래요. 이게 최후의 의병장들 모습입니다. 마지막 그 토벌대 하면서 그때 의병 1600명이 체포되고 42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데 임진왜란 공은 전부 다 영남분들. 그래서 최근에 그 영화 명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여러분 다 보셨게 알겠지만은 이게 이순신 영화처럼 이렇게 사실은 그 이순신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띄우는 위로부터 성역화를 한 스타일이잖아요. 호국의 대변자. 근데 이분은 진짜 그 명랑에서 그 벌였던 그런 것들, 진솔한 밑창의 그런 내용들을 다 해가지고 1700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을 지금까지 이 명랑이 그나마 좀 터치했어요. 이쪽 사람들의 그 고통들. 아마 그분이 다시 또 이제 노량을 한다니까 더 그거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또 두 번째, 한말 의병에 혁혁한 공들은 많은데 최근에 암살하는 영화는 누가 나왔냐면 김원봉이라고 하는 약산이 나오는데 이분은 밀양입니다. 왜 이분은 조명이 되고
호남의 의병들은 조명 안 될까? 그 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임진 의병은 호남 의병이 됐는데 현재 의병의 날은 의령군이 주축이 됐습니다. 의령군이. 그래가지고 국가기념일로 됐어요. 6월 10일 날, 6월 1일 날. 그래서 의령에 가면은 의병 기념탑, 의병 박물관 엄청나게 해놨죠. 도대체 여기에 의병의 활동들은 하나도 조명 안 되고 각재의 의병 활동만 집중적으로 조명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그 글로벌 시대에는 정말 어떤 분으로부터 제가 들었어요. 앞으로 호남의 시대가 온다. 앞으로 뭐 굉장한 시대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뭐 우리나라 그때 아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종교 지도자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서 내가 그래서 그분 얘기 듣고 이런 걸 저런 걸 이제 쭉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 하나의 우리는 이게 지금 풍수지리거든요. 풍수지리. 이 조선 풍수에서는 이렇게 모든 물줄기가 합해지는 항아리 풍수를 최고로 쳤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 남만은 이렇게 다 물줄기가 다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미친년 머리 산발하듯이 이런 기가 빠져가지고 인물도 안 나오고 뭣도 안 나온다. 아마 그런 것도 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걸 지금 최창조 서울대 교수가 분석을 했어요. 이 영남은 독일이고 호남은 프랑스와 똑같은 지형적 특성이 있다. 그래서 그 영남이 이렇게 낙동강을 물이 한국에서 먹은 것처럼 독일도 라인강을 통해서 다 물이 내려간다. 그분들은 독일을 제가 동문학을 전공했는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입니다. 협동심 강하고 응징력 있고 이분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과학, 철학,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좋아하고요. 다만 이분들의 약점은 불통이다, 불통. 이렇게 소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부성 문화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이렇게 예술성이 풍부하고 나청적이며 자유분방하고 또 혁명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그러는데 여기에서 학문은 주로 예술, 체육 이런 쪽, 커뮤니케이션 쪽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 쪽에는 이렇게 재생에너지나 문화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쪽의 장점은 뭐냐면 이 결속력은 뭐 호남 향후에 잘 산다는데 절대 우리 결속력이 약합니다. 왜? 우리는 누가 잘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모이기는 잘하는데 결속력은 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사교적입니다. 이 부분은 모성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남은 제주도가 아들이고 호남 자체가 모성 문화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그래서 딱 제가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호남이 되려면은 기록을 중시해야 됩니다. 장보고도 두 사람 기록 때문에 지금까지 천년의 이름이 남겨집니다. 하나는 중국의 두목이라고 하는 시인이 장보고 점년전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이 300년 뒤에 삼국사기에 그게 그대로 써온 거죠. 그대로 베낀 겁니다. 베낀 거. 그 다음에 일본의 스님, 앤닌 스님이 입당공 순례 행기를 당나라를 9년 6개월 동안 여행하면서 기록을 남겼는데 일기입니다. 일기.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일기에 상당수가 다 그 제당 신라인들의 활동 내용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남분들이 참 잘하는 건 뭐냐? 기록을 해요. 기록. 말을 할 때 기록을 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후손들이 그 기록을 가지고 다 연구해서 다 그 조상들의 공적을 다 이렇게 드러내요. 우리는 기록보다는 말을 잘합니다.
저도 말을 잘한 것 같습니까? 말을 잘해요. 뭐 그냥 우리끼리 뭐 얘기하지만 말을 엄청 잘해가지고 장하장 우리는 생각과 동시에 말이 나와버립니다. 생각하기 전에도 말이 나와버려요. 지가 먼저 말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이쪽이 잘못한 게 말로 실수해서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혹독한 사건 터진 게 많습니다. 그런데 소통과 이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호남이 되려면은 기록을 중시해야 됩니다. 기록. 제가 그 찾은 우리 그 장보고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글로벌화, 개방화, 네트워크와 융합화인데 바로 이런 것들을 당시 1200년 전에 그 양반이 도대체 글로벌 했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이번에 이제 지금 제가 책을 쓰고 있으면서 정리해 보니까 인지에 드러나요. 그게 어떻게 그 당시 이게 됐는지를 쭉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저 국가에서 밀어주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당나라 건너간 거고, 당나라에서 자기 경쟁력이 잘한 무술이나 이런 걸 뛰어나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군중소장이라고 1000명을 거느리는 그런 그 장군으로 영전했고, 또 거기 제대해가지고 문둥영 신라서 초대 대사를 지내면서 이제 당나라 전역에 흩어져 있던 신라방, 신라촌 이런 세당 신라에 규합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일본의 그 경제권을 쥐고 있던 신라인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한 거예요.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를 해서 한중일 해상 무역을 독점했고 그 기반이 바로 동서교역을 주도했던 건데 바로 그분의 생각이 바로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낙인 찍혀가지고 매너리에 빠지고 피해의식 가지고 자꾸 위축되지 말고 정말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발휘하면 에너지가 바로 기운을 발휘하게 되고 그 기운이 운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하는 방법은 이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뜻이 생각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말을 정말 긍정적인 말만 쏟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선조들이 이렇다. 그동안은 뭐 얘기하면은 자꾸 위축돼가지고 뭐 하지 말고 당당하게 외쳐서 우리 선조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거죠. 자존감을 갖추고. 그렇게 행동하면은 운이 엄청나게 와요, 운이. 또 하나의 성공 방법이 뭐냐면은 꿈입니다, 꿈. 내가 여기 와서 참 안타까운 거면 꿈을 꾸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도 그렇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안 꾸는데, 존 고다드라고 하는 사람이 꿈의 리스트, 꿈의 목록 124개를 갖다가 적을 때가 이 사람이 15살 때 자기 할머니하고 자기 이모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할머니가 내가 그 젊었을 때 그걸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걸 안 했던 게 너무 후회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 할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15살 때 이 사람이 꿈의 목록을 적습니다. 뭐라고 적느냐? 뭐 나일강을 깐으로 뭐 횡단하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기, 뭐 우주선 뭐 이런 식의 꿈의 목록 127개인데 그냥 범인이 하는 이 꿈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가 불가능한 꿈인데 그 양반이 40년 뒤에 딱 봤더니 114개를 이룬 거예요. 114개. 그 존 고다드 말고 여러분 혹시 김수영이라는 사람 아는 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강주 여자입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건설을 할 때 망해가지고 여수로 이사를 가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마을 해가를 살다 보니까 애가 어린 마음에 굉장히 쪽팔렸는가 봐요. 그래서 중학교 때 가서 일진에 들어갑니다.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나 그 엄마는 계속해서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정성 들이고 뭐 해가지고 얘가
중3 때 어디 길가에 가다가 뭐 서태지의 컴백홈인가 뭐 어떤 나는 그 노래도 모른다만 그 노래를 듣고 얘가 이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뭐 중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 그때 어디 가겠습니까? 갈 때가 이제 진가도 상업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 가가지고 목표 한번 세웠어요. 나 대학 가겠다. 그러니까 다들 웃어버리죠. 거기 오면은 전부 다 가서 돈 버는데 뭐 이렇게 그것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하는데 정말 피나게 공부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부모들이 돈 낼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뭐 폐지 주워 가지고 생활할 정도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아마 상고에서 처음으로 KBS 골든벨을 울리는 사람이 돼요. 그 장학금으로 또 연세대 영문과를 입학합니다. 그래가지고 졸업해서 아주 엄청난 회사에 가가지고 연봉을 많이 받으면서 하다가 25살 때 암이 발견돼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꿈의 버스켓리스트 80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60개인가를 갖다가 달성했어요. 여러분 꿈만 가지고도 또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옮기면은 우주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다 도와주게 되고 또 운세도 옵니다. 운세도 와가지고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에너지 이게 아까 피그말리 효과를 이제 우리는 발휘해야 돼요. 맨날 낙인 찍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가 피그말리온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피그말리온 효과를 하게 하자. 보세요. 낙인 찍혀가지고 피그말리온 효과의 음덕을 얻어서 성공한 사람 두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장보고 대사는 1100년 동안 반역자로 낙인 찍혔어요. 제가 90년대부터 장보고 대사를 관심 갖고 얘기하는데 그때 만약 장보고 대사 얘기하면 그 반역자 얘기 왜요? 대본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본에. 그런데 이 장보고 대사가 김소훈 장관이 이제 그 양반이 1965년도에 하버드대 하와이대 그쪽 가가지고 공부할 때 그 경제학과 과제가 뭐였냐면 누구나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거 뭐 하라고 그랬는데 자랑할 걸 아무리 조사해봤자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인도놈이 뭐라고 했냐면은 대한민국이 제일 잘한 게 콘돔 생산해가 수출한다고 해가지고 쪽팔리는 걸 갖다가 얘기를 발표를 하니까 자기가 정말 아주 이놈을 코를 납작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찾다가 거기에 서재 도서관에서 찾은 원문이 뭐였냐면 1955년에 라이샤오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쓴 연구 논문 두 책입니다. 두 권. 그게 아까 앤닌 스님이 당나라 여행했던 그 여행을 토대로 해서 논문 2개 쓴 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장보고 대사를 뭘로 평가를 했냐면은 상업제국의 총독으로 평가했어요. 총독. 근데 서양에서 총독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는 식민지 시대 이때 17세기 때 나온 단어예요. 그런데 8세기, 9세기 때 이미 이 단어가 등장했다고 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1962년에 런던에서 재계회의가 열릴 때 우리나라 대표로 이병철 회장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라이샤오 교수의 논문을 읽어본 서양의 그 재벌 총수들이 야 네가 한국에 왔으면 장보고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래서 그 양반이 그때는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으면은 할 말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게 뭔 말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분이 많은 자료를 수집합니다. 완도도 가보고. 그래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장보고를 내세우면 우리나라 물건은 엄청 잘 팔리게 생겼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합니다 했는데 그분이 이순신을 띄웠어요.
제가 지금 코엑스에 가면은 장보고 상징 조형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배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 DJ 대통령한테는 뭐라 했냐면 거기 코엑스 앞에다가 장보고 동상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래서 DJ 대통령이 내 아이들 해가지고 동상 만들기로 이미 결제가 내놨어요. 그런데 이어령 장관이 그 첨단 건물 빌딩에 무슨 촌스럽게 장보고 동상이냐 해가지고 그 양반이 그때 문화부 장관 하면서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그 상징 조형물을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분은 1000년 동안 반역자가 놔뒀다 지금은 해상아 또 이제 한 당이 넘어서 해신이 되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딴 게 아닙니다. 바다의 해양의 가치가 중요하면서 최남선이가 1928년에 해액에서 소원이라는 그 시를 쓰면서 장보고를 동양의 해왕으로 그 양반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1932년에 그 우리나라 그 연세대 교수인 김상 어떤 분이 그 양반이 장보고 논문을 처음 쓰게 된 거고요. 벌써 10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지금 합쳐가지고 긍정적으로 낙인 찍혔던 이 호남의 그 폄하나 혐오증을 아까 피그말리 효과로 긍정적으로 대반전시킬 경우 바로 장보고처럼 재평가되는 거죠. 또 DJ 대통령은 지금도 가면 빨갱이라고 그래요. 빨갱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는 노벨 평화 받고 이게 뭐냐면 피그말리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낙인 찍혔던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우리가 이 긍정 에너지를 사는데 우리 이 남도 문화, 의향 모든 것들이 지금 현 시대에 가장 필요한 콘텐츠예요. 지금은 여러분 2008년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 나고 난 다음에 지금 모든 사회가 99대 1이라고 해가지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을 공유 경제라 해가지고 내 차 빈차로 갖다가 다 이어줘가지고 차도 같이 쓰게 하고 방도 나누고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버는 쪽으로 가잖아요. 바로 우리가 뭐냐면은 이 공의, 공생, 공용, 공의 이런 것들이 여가 굉장히 강조돼요. 강조.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왔어요. 시대. 이제 이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이제는 패권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라의 경계도 이미 무너져 갑니다. 1648년에 이 웨스트팔리안 조약에 의해서 나온 이 국민국가 체제, 그게 국가, 주권, 그 다음에 영토, 이 3대가 이 울타리가 이제 다 넘어가고 지금 자본이 이동하죠, 노동이 이동하죠, 상품이 이동하죠, 모든 게 결혼도 이동하고 다 이동하죠. 이제는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게 점점 소멸되는 앞으로 이제 세계 정부 세계 국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때는 패권지향적 사고는 다 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협력이고 연대예요. 공유입니다. 공유. 그래서 아까 말한 사이 우선 시대, 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기업의 이익만 우선시하고 뭐 어른 갖다 죽이고 뭐 이런 하는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고 또 그 다음에 국익 우선 시대, 국익의 모든 국가 이익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로 계속 가면은 주변국가 계속 분란만 일으키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국익 우선 시대도 끝나고 그래서 이 정글의 법칙 이 시대는 이미 끝나게 돼 있습니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 21세기는 바로 협력과 연대 공의 시대인데 이게 뭐냐면 더불어 살고 공생이고 더불어 잘 살고 이게 공영이죠. 이게 공유법칙입니다. 공유.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운 가치를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이 현실을 만족 않고 정말로 그 미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미륵 세상인지 아니면 뭐 이상세계인지 또는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세계를 자꾸 지향했던 그 DNA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이 의로움을 갖고 있는 이런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의 갖고 있는 가치가 제일 잘 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우리를 뭐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하더라도 이 시대가 바로 우리의 장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자. 다만 우리가 좀 마음을 넓히자. 너무너무 이 호남에 갇혀있고 낙인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그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말고 우리 문화, 이 문화, 우리 선조들이 흘렸던 이 문화를 가치관을 다시 재해석해서 이 차원 높은 문화를 만약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주변에 저급한 문화는 다 흡수합니다. 아까 한족이 오랑캐 모든 것을 다 언어까지 다 흡수해가지고 다 그냥 뭐 해버리듯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 지역에 이제 앞으로 정말 새로운 신호남인으로서 역할을 우리 후손들을 만들어내고 후손들한테 알려주고 해가지고 바로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것만이 이 시대에 가장 이제 정말 성공하고 잘 살고 할 수 있다라는 무기를 얘기하면서 이상을 마치겠습니다.